오늘은 1923년부터 1996년까지 살았던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의 역사소설 올빼미의 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인 16세기 말에 이가의 닌자 주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제거하라는 살인 청부를 받고 암살을 준비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닌자 생활을 청산하고 관청에 들어간 고헤이는 주조와 같은 스승인 지로 자에몬 밑에서 배운 라이벌이며 주조를 잡아들여 출세를 꾀하고, 여자 닌자 고하이는 주조의 애인이기도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럼 이 책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로 자에몬은 평범한 무사 출신이지만 닌자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잔혹하고 매정한 인생을 살아왔다. 다른 지방의 무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가의 닌자에겐 죽음이 곧 치욕이요. 그럼 어쩔 셈인가? 당연히 흩어져 도망가야지요. 각자 몸을 의지할 곳으로 도망쳐 풀을 씹어 먹으면서라도 악착같이 살아남아야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노부나가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바람이 우기를 띠기 시작했는지 암자 안에까지 실록의 짙은 냄새가 스며들었다. 이따금씩 코를 찌르는 듯한 새싹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실내를 가득 메웠다가 슬며시 사라진다. 닌자는 낯선 지방에 들었으면 우선 여자부터 산다. 그 지방의 사투리를 익히고 최근의 정황을 캐묻기 위해서다. 닌자는 원래 술을 멀리한다. 술 냄새를 풍기면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가 닌자들은 여자를 기피했다. 일과 관련된 여자에게 정을 느끼면 닌자의 비정한 직업의식도 힘을 잃게 된다. 주조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마음이 그녀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주조는 그녀에게 연연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베어버리겠어. 주조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어둠의 불꽃을 보며 이제껏 만났던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게 바로 닌자의 눈인가? 그것은 인생에 어떠한 이상이나 희망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눈이었다. 게다가 그 안쪽에는 목숨을 걸고 냉철하게 일하는 닌자들만의 기이한 생리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 생리가 이 사내의 눈을 형언하기 어려운 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여럿이 모이게 되면 언제나 그 중에는 남들을 동요시키는 나약한 자가 끼어있기 마련이다. 그녀의 열린 육체 안으로 고헤이의 생명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욕정을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속은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몸 안에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다. 그가 남기고 간 애정도 진실함도 아닌 그저 불투명한 통증뿐인 듯했다. 장사치의 부정한 재물이 사토루님처럼 앞날이 창창한 분을 위해 쓰인다면 그보다 더한 보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야성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여자였다. 머지않아 이 사내도 인생에는 뼈를 깎는 고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녹이는 듯한 즐거움도 있음을 알기 시작해 반도 지방이 길러낸 객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장대한 성체 안에서 천하의 주인인 히데요시와 단 둘이서 마주 앉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일반 무사들은 계급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지만 닌자는 늘 고독한 모습으로 천하를 대적하고 있다. 그 닌자의 고독이 안겨주는 쾌감을 지금의 주조만큼 웅대하고 절실하게 맛본 자는 드물 것이다. 개 한 마리가 짖으면 다른 개들도 덩달아 짖는다. 발밑으로 초가을의 싸늘한 바람이 스쳐간다. 서툰 질문에 진지하게 대꾸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 마음속으로 스승의 시신에 채찍을 가하자 그의 가슴에 야릇한 해방감이 생겨났다. 고하기와 주조가 대화합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대 정도라면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텐데 아직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는군요. 여잔 분명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자는 다들 그렇게 어리석은가? 여자는 연인을 사모하는 마음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실한 말이 필요하죠. 주조는 고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고하기는 주조에게 히데요시의 암살 계획을 포기하고 함께 도망가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절 좋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그럼 저와 함께 도망가실 거죠? 그건 안 돼. 네? 어째서 안 된다는 거죠? 난 사내니까. 원래 사내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실증을 느낄 수 있지만 일에는 실증을 느끼지 않는 법이지. 박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정에 이끌려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 귀에 익숙하지 않는 건 뭐든 거슬리는 법. 무장이 자기 영토를 지키거나 넓히기 위해 부정한 일을 서슴지 않는거나 상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거나 별반 다를 게 없군. 정상의 소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초승달이 동쪽 하늘의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초승달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천천히 밤하늘을 이동해 간다. 조금씩 높아지는 그 초승달을 담 너머로 바라보며 고행이는 염원하듯 중얼거린다. 기사로는 꼭 올 거야. 여자에 대한 그리움은 때때로 사내의 타고난 성격까지 다른 색으로 물들이곤 한다. 고해이처럼 냉혹한 성격의 사내. 게다가 그 냉혹함을 즐기기까지 하는 이 사내의 가슴에 문득 스스로 비웃을 정도의 애절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란 보통 일이 아니지. 하나 그것뿐이라면 목석이나 금수와 다를 바가 없네. 그런 것들은 생사를 고민할 일도 없을 거야. 온갖 번뇌에 시달릴 만큼의 사고 능력도 없을 테니까. 생사를 초월하는 것만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라면 인간은 목석이나 금수가 되면 그만이야. 중도 석가세존한테 절할 게 아니라 소나무한테 절하면 그만이지. 사내란 정열의 화살을 매기고 광야를 달리는 사냥꾼과 같은 거라네. 어느 사내든 제각기 다양한 광야의 풍경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이봐, 내 얘기는 아직 안 끝났어. 그만 됐네. 사람은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네. 삶의 방식이 다른 자끼리 얘기하면 처음엔 즐겁지만 곧 피곤해지는 법이지. 특히 자네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건 날 무척 피곤하게 만들 거야. 또 한 번 말하지만 사람은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있네. 아집이라고 해도 좋아. 이 아집으로 인생의 참맛을 느끼는 걸세.
내 아집은 작은 접시에 번개를 담으려는 것과 비슷하지. 자네처럼 인생을 유유자적하는 자들은 결코 이 맑고 차가운 맛을 모를 걸세. 모르는 건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현명하지. 이복의 독구탄, 묘한 일이지만 나도 왠지 자네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더 얘기해봐야 서로 불편할 뿐일세. 자넨 득도를 원하니까 그 길로 가게. 난 지옥이 좋으니 지옥으로 가겠네. 어찌어찌하여 주조는 잠들어 있는 히데요시 곁까지 접근하지만 초라하게 늙은 히데요시를 보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조와 고하기는 산속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며 세월을 보냈다. 산에서 흘러가는 세월은 주변의 거친 자연을 서서히 다듬어 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토기 고개에서 흘러가는 세월은 주변의 바위나 흙과 더불어 세상을 등진 주조의 마음까지 조금씩 다듬어 주었다. 어느덧 주조는 산속의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고하기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